의사 필요 없다고요?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응급 판단, 책임 서명, 그거 누가 할 건데요? 저는 요즘 이런 장면을 자주 봐요. 회사 동료가 점심 먹다가 갑자기 목을 잡고 나 이거 식도염인가? 하더니 바로 AI에 묻습니다. AI가 그럴듯하게 말해요. 역류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료는 안심하죠. 봐, 나 맞지? 근데 그때 제가 되묻습니다. 근데 혹시 심장 쪽이면? 그 순간 공기가 싸해져요. 그리고 다들 휴대폰을 잠깐 내려놓습니다. AI가 의료에 들어온 건 기분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 깔린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WHO는 2024년에 이런 경고를 해요. 의료에서 이런 모델을 쓸 때 거짓 부정확 편향이 나올 수 있고 특히 사람들이 기계말을 더 믿어버리는 자동화 편향이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딱 이거예요. AI는 이미 의료에 들어왔고 잘 쓰면 엄청 유용한데 잘못 믿으면 사고가 난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딱 하나만 정리할 겁니다. 의사가 사라지냐가 아니라 어떤 일은 AI가 하고 어떤 일은 사람이 끝까지 해야 안전하냐.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실생활에서 AI를 쓸 때 어디까지 믿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일부 의사 필요 없다가 왜 위험한지. 그런데 왜 사람들은 믿는지. 저는 의사 필요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의사가 하는 일을 진단 한 줄로만 보고 있나? 왜냐하면 의료는 퀴즈가 아니라 현실 게임이거든요. 현실 게임은 한 번 틀리면 다음 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 말이 이렇게 빨리 퍼질까요? 제가 보기엔 이유가 단순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쳐 있어요. 기다리기 싫고, 병원 예약 어렵고, 진료는 짧고, 설명은 빠르고, 검사비는 부담되고, 이때 누가 AI가 다 해준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이 진짜처럼 들립니다. 마치 엘리베이터 없는 15층 아파트에서 누가 순간이동기 나왔대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사실인지보다 있었으면 좋겠다가 먼저 튀어나오죠. 하지만 의사 필요 없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는 의료가 단순히 정보를 맞히는 문제가 아니라서예요. 의사가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정보를 모으고, 의미를 해석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그리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위험 관리입니다. 가령 두통이 있다고 해볼게요. 대부분은 피곤해서 그렇죠. 물 마시고 자면 나아질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드물게, 정말 드물게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한 신호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희귀한 경우가 운 나쁘면 내 차례로 온다는 거예요. 의료는 대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드물지만 치명적인 것을 먼저 막는 쪽으로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AI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정답률이 아니라 안전장치예요. AI가 어떤 답을 내놨을 때 스스로 이건 위험할 수 있으니 즉시 응급이라고 멈춰 세울 수 있느냐. 사용자가 그 경고를 실제로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느냐.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WHO도 비슷한 우려를 말합니다. AI가 그럴듯하게 말하면 사람이 그걸 더 믿어버리는 자동화 편향이 생길 수 있다고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틀렸을 때도 그럴듯하다는 점이에요. 제가 예전에 친구랑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친구가 나 요즘 피곤하고 손이 떨려라고 해서 AI에 묻더라고요. AI가 카페인 과다, 스트레스, 가능이라고 답했습니다. 친구는 역시 나 커피 줄여야겠다 하고 끝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죠. 혹시 체중은?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은? 그러고 나서 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선 쪽 문제였던 적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왜 생기냐면 질문을 어떤 순서로 어디까지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의사는 그걸 후련받습니다. AI는 그걸 잘할 때도 있지만 항상 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항상처럼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반문이 나와요. 근데 AI가 요즘 엄청 똑똑하던데요? 맞아요. 똑똑합니다. 특히 정형화된 데이터. 예를 들어 이미지나 패턴 인식 같은 영역에서는 성과가 계속 나오죠. 실제로 피부암 같은 영역은 AI 부조가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스탠퍼드 연구팀이 여러 연구를 모아서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AI 도움을 받았을 때 민감도와 특이도가 개선됐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AI가 의사를 없앤다가 아니라 의사가 놓칠 수 있는 걸 한 번 더 걸러준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상의학 쪽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FDA 승인된 AI/ML 의료기기 중에서
영상 관련이 76%나 된다는 것 자체가 이 분야에서 AI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보여주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있어요. 같은 논문에서 검증이 충분하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전형적 테스트가 5% 수준, 임상 테스트도 29% 정도로 흔하지 않다고요. 즉 승인, 만능이 아니라 승인 시장에 들어올 자격 정도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떤 조건에서 성능이 흔들리는지가 남아있는 거죠. 여기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잡습니다. AI는 의료에서 분명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의사 필요 없다는 말은 그 도구가 강한 영역만 떼서 직업 전체로 과장해버린 겁니다. 의사의 일에는 책임이 들어갑니다. AI가 이 약 드세요 라고 말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죠? AI가 응급 아니에요 라고 말했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누가 책임지죠? 현실 세계는 마지막에 늘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서명했냐로요. 그리고 의료는 소통이 절반입니다. 같은 병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우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활 습관이 먼저예요. 어떤 사람은 비용이 부담이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부담이고 어떤 사람은 부작용 공포가 더 큽니다. 그걸 맞춰서 현실적인 선택지를 만드는 게 진료의 핵심인데 이건 정보보다 사람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로 의사 대체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번역해요. 의사의 일 중 일부는 자동화될 수 있다. 이 정도면 현실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걸 의사 필요 없다로 바꿔버리면 갑자기 사람 목숨이 걸린 영역에서 과감한 확신이 되어버려요. 그 확신이 제일 위험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부의 결론은 이거예요. AI는 이미 의료에 들어왔고 특히 영상 문서 분류 같은 영역에서 강합니다. 하지만 의료는 정보 싸움이 아니라 위험 관리와 책임의 영역이고 WHO도 그럴듯한 오답과 자동화 편향을 경고합니다. 그러니 의사 필요 없다는 문장은 현실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망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2부 AI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안전하게 쓰는 현실 방법.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용 파트예요. 저는 AI를 의사 대신 쓰는 게 아니라 의사 만나기 전에 매 시간을 구해주는 도구로 쓰는 쪽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먼저 장점부터 솔직히 인정할게요. AI는 세 가지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정리, 반복, 그리고 누락 방지. 저는 병원 가기 전에 AI를 이렇게 씁니다. 증상 시작이 언제인지, 어느 상황에서 심해지는지, 같이 있는 증상이 뭔지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달라고 해요. 제가 말이 길어지거든요. 병원에서는 말이 길어지면 의사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말을 줄이면 중요한 걸 빼먹죠. AI는 그 중간을 잡아줍니다. 핵심만 남기고 빠진 질문을 알려주는 역할이요. 둘째, 문서 작업. 이건 이미 임상에서 실험도 됩니다. 예를 들어 AI 스크라이브가 진료 내용을 듣고 노트를 만들어주는 도구가 실제로 시연됐고 어떤 제품군에서는 노트 작성 시간 지표가 줄어들었다는 무작위 시험 결과도 나왔어요. AI 2025 의사가 타자를 덜 치면 뭐가 좋냐고요? 환자 얼굴을 더 봅니다.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셋째, 약물 가이드라인 확인 같은 보조. 사람은 기억이 틀릴 수 있고 최신 업데이트를 놓칠 수 있어요. AI는 여기서 조수 역할을 잘하면 안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이건 어디까지나 확인 도구일 때예요. 최종 판단은 의료진이 해야 합니다. 이제 단점. AI의 단점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그럴듯한 말을 할 수 있다. 틀려도 그럴듯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듯함에 약합니다. 특히 새벽 2시예요. 새벽 2시는 인간이 약해지는 시간대고 동시에 인터넷이 강해지는 시간대입니다. 게다가 실제 연구에서도 LLM이 참고 문헌 같은 걸 만들 때 허구가 섞이는 현상이 보고됩니다. 이건 AI가 멍청하다가 아니라 AI의 생성 방식이 원래 그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료에서 AI를 쓸 때는 출처, 검증, 경고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가장 안전할까요? 저는 이렇게 나눕니다. AI로 해도 되는 예, AI가 하면 위험한 예. AI로 해도 되는 일은 이런 겁니다. 내 증상을 요약하기, 병원에서 물어볼 질문 만들기, 진료 후 설명을 내가 이해한 말로 다시 정리하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약을 2주 먹고 열이 계속 나면 다시 오고
호흡이 힘들면 바로 응급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 말은 의사도 좋아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정리되거든요. 반대로 AI가 하면 위험한 일은 자기 진단 확정, 처방약 임의 변경, 응급 신호를 혼자 걸러내는 겁니다. 특히 응급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AI는 대부분에 강할 수 있어요. 근데 응급은 대부분이 아니라 하나만 놓쳐도 큰일이 문제예요. 그래서 응급은 AI의 자신감보다 안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럼 실생활에서 판단 기준이 뭐냐? 저는 빨간 깃발만 외워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갑자기 한쪽 마비, 말이 어눌함,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숨이 너무 참, 의식 저하, 심한 흉통, 검은 변 비토함, 고열과 의식 변화, 역류와의 처짐. 이런 건 AI가 뭐라고 하든 일단 의료기관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만성질환에서는 AI가 정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나 혈당처럼 수치가 계속 쌓이는 영역은 사람이 손으로 기록하다가 포기하거든요. AI나 앱이 추세를 보여주면 내가 지금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건 진단이 아니라 관리죠. 관리 쪽은 기술이 분명히 삶을 편하게 해요. 또 하나 중요한 현실 포인트. 한국은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으로 소개되곤 합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보다 낮다고 정의돼 있어요. 이 말은 의사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의사 시간이 귀하다에 가깝죠. 그래서 AI의 역할이 있다면 의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의사가 꼭 해야 하는 일에 시간을 쓰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프레임은 이거예요. AI는 의사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의사의 일을 사람이 해야 하는 부분과 기계가 도와도 되는 부분으로 더 정확히 나누게 만드는 기술이다. 그래서 의사 필요 없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좋아요. 그럼 누구 말이 최종 책임이죠? 그 판단이 틀렸을 때 누가 수습하죠?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그건 토론이 아니라 구호입니다. 오늘의 최종 결론은 일부와 같습니다. 의사는 사라지기보다 역할이 바뀔 가능성이 크고 AI는 의료를 바꾸지만 의료의 책임을 지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밈을 믿는 게 아니라 도구를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영상 듣고 나서도 그래도 난 의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느끼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건강해서 그래요. 그게 제일 부러운 결론입니다. 다만 건강은 운이 아니라 관리인 날이 언젠가 오거든요. 그때는 밈이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 재밌는 주제로 갑니다. 구독해두면 새벽 2시에 여러분이 AI랑 싸우지 않게 제가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